다 왔습니다요. 누구시오? 아, 소문 듣고 왔소만. 여기 그 용한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관상은 좀 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이제 마음을 보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선, 악, 뭐 어떤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굴의 이제 상이라는 것에 이제 같이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자 했던 거죠. 사람의 상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얼굴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신체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성상이라 그래서 목소리, 그 사람의 언행, 체형, 피부 색깔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해서 이제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쓴 양반, 전태궁의 눈빛이 제복이 없고 눈썹이 까맣고 눈이 자꾸 동그란 것이 장사에 관심도 없지 않소. 우리 마나님은 장사에 관심도 있고 수완도 있소만 비단이나 팔상이 아닌데. 보아하니 도화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될 팔자는 아니고. 우선 전태궁이라고 얘기한 자리는 눈을 말합니다. 궁자가 붙는 것은 12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2가지의 그 의미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사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관록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관록궁이라는 것은 이마 가운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리는 이제 명예를 볼 때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의 형제가 많겠느냐, 적겠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형제가 귀한 사람이겠느냐 이럴 때는 이제 형제궁은 눈썹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재물적 운이 있겠는가, 돈이 좀 붙을 사람인가, 이거는 이제 코, 흔히 이제 재백궁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저 사람이 리더십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가, 저 사람이 정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노복궁이라고 해서 턱, 이렇게 총 이제 12가지가 있다. 점을 치고 사람 볼 때 한 거는 동서양이 잘 똑같아요. 예, 서양도 그랬고 조선은 이제 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말로는 이제 그래요. 저 미시니까 다 쫓아내야 된다. 서울에서 못 살게 해야 된다는 법까지 만들어요. 실현은 안 되지만 항상 공식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한 것 같다. 아니 언제까지 손님을 받을 것이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이렇게 여유도 부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관상가라는 게 직업으로 존재했는지. 점쟁이하고 무당을 수도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직업화된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직업의 관상 그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방송인 문화평론가로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관상가 이렇게 했더니 네이버에서 저한테 온 답신이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 그 이거 안 된다 해도 아직까지 있나 보네. 그러니까요. 없대, 안 된대. 그래서 저는 방송인으로 나와요. 쪽으로 가시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뽑는다면 크게 실수하는 법은 없겠소이다. 실제로 이랬으면 조선은 뒤집어졌어요. 큰일 나죠. 영화에서처럼 제가 관상을 봤더니 이놈이 영무할 상이네, 반역을 일으킬 놈입니다, 이런 얘기는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는 절대 언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똑같아. 제 사주를 보니까 이거는 사기꾼, 이거는 안 되잖아. 지금 이 영화에서는 송강호가 직접 과거 보는 데 가서 저러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과거 시험 봐서 관직 줄 때 사주 다 적어내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놈은 안 될 놈이야 이랬을지도 우리는 모르죠. 냈나요? 예, 왜냐면 집안 관직이랑 다 족보랑 다 보고 관직을 주니까 분명히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쟤를 왜 떨어뜨렸니? 쟤는 안 됩니다. 쟤는 사주가 큰 벼슬 하면 안 될 놈입니다. 또는 이번에 관상을 봤더니 쟤는 안 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요즘에 그 대기업에서도 청구를 한다는 썰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한 적이 일단 저는 있고요. 제가 아닌 경우도 그런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지금도 채용원 이게 떨어뜨리거나 할 때 관상 점수가 공식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조선시대도 이게 공식화는 안 된다. 공식화는 안 된다. 그러나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긴 하다.
나는 어떻소? 사내들이 나를 안 좋아하오. 뭐요 이게? 둥그스름한 게 고운 얼굴이나 남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으니 이러면 사내들이 줄줄줄줄 따를 것이니라. 정말이요? 낫다야. 요즘 성형수술 얘기구만요, 저게. 근데 관상적으로는 몸에 있는 점은 좋은 점으로 보는데 얼굴에 있는 점은 원래 좋게 보질 않아요. 단지 이 사람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특징을 만들어서 눈을 좀 더 잡아 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준 거고, 뭐 그건 지금도 유효할 수 있겠죠. 사실 관상이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좀 더 공부했을 뿐이지 일반 보편적 사람도 보면 사람 보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사실 그게 거의 바르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짱, 아집, 원리 원칙. 세상의 병이 맞구나.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배우의 상이 그래서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범의 어느 부분을 닮아서 범의 상이다라던가, 뭐 어떤 부분을 놓고 뭐 일이나 뭐 승냥이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관상의 동물의 상에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2지를 우리가 12지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상극의 관계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토끼와 닭, 원숭이와 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 동물들이 같이 있을 때 별로 조화로워 보이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양대군하고 김종서는 되게 오해가 많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여기도 보면 그 대중적 오해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인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김종서는 사실 자꾸 이렇게 장군처럼 묘사가 됐는데 김종서는 철저한 문관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백두산호랑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김종서는 어떤 인물이냐면 키 되게 작고 용모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도 얼굴을 갖고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책임감 이런 거 되게 강하고, 나중에 수양대군하고 김종서가 정말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는데, 이게 뭐냐면 수양대군이 집에 찾아가서 김종서 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김종서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처럼 조명이 없으니까 다 안에 뭐가 매복해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결국 김종서가 져서 나갔다가 죽어요. 이게 이제 권력으로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 상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네가 봐줘야 된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를 못 하는 거야. 음모가 있어 보여도 결국 그 말에 나가요. 문 밖으로 나오니까 뒤에 있던 애가 쳐요. 그래서 아들하고 쳐서 죽이는데 이게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절만 했던 거야. 그래서 깨어나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게 또 들통이 나서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굉장히 업무에 강했던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강력한 원칙주의자에서 부하들은 좀 힘들었다. 수양대군 납시오. 수양대군은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족보 여기 좀 이렇게 약화처럼 슬쩍 그려진 거고, 이거는 그래도 공식적인 어진인데, 근데 어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어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생전에 그린 게 있고 사후에 기억으로 그린 게 있어요. 근데 세조 어진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다시 그린 거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사람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간 거는 이게 처음에는 중국 화가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눈을 치켜 올렸다고 하는데, 옛날에 상투 이렇게 틀고 관하면 이걸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기 초상에서 눈 같은 걸 좀 내리고 그러면 조금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얼굴형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 게 기록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령대군이나 세종이 다 턱이 이렇게 좀 사각형 얼굴이죠. 근데 그리고 기록에도 좀 기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인상 깊다. 근데 이분은 너무 개성이 없어요. 그쵸? 너무 좀 이렇게 평범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안 맞는.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이지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더 현실에 가까운 관상학적으로 본다면 저도 이쪽이에요. 이 그림은 이 그림에서 이제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장한 것 같아요. 본 모습은 이건데 이거를 예쁘게 포장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몸이 얼굴에 비해서 입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입술 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속내를 그렇게 잘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턱이라는 부분을 관상학적으로 지각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속마음을 감추지 않으면서 이런 리더십이 있는 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유추가 되는 거죠. 행동하고도 비교봐도. 그리고 보면 코가 약간 굽어져 있어요. 약간 아래로 내려가면서 굽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코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격이 좀 세. 그래서 그림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 말씀에 상당히 저는 관상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이쪽은 순화돼서 그린 거고 이게 본 모습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내 운수 좀 봐볼까? 영황제의 동쪽으로 있는 나라를 지배할 분이 틀림없습니다. 저런 거는 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만약 저렇게 했으면 수양대군하고 같이 역모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왕이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거 아니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으냐. 바로 갑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조선시대라고 사람 함부로 절대 안 죽여요. 절대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고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예외가 역모예요. 뭐 몇십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해도 왕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역모가 무서운 게 역모에는 어떤 고문도 허용이 돼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시기 때문에. 근데 점장이가 사실 묻은 죄가 있어. 근데 그런 걸 물어본 순간 역모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전범거로 많이 가더라고요. 세조가 나중에 그 안평대군,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잖아요. 역모로. 그때 안평대군이 죽는 이유가 역모로 점을 쳤다는 거지. 제가 점을 쳤는데 단종하고 자기 아들하고 수명이 누가 더 기냐를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는 네가 역모를 했다는 증거다. 1번으로 올라와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점쳤다가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같이 목숨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걔한테 그 소리 듣는 것보다요, 그런 놈 고발해서 상 받는 게 훨씬 커요. 나 같으면 팔자 고치.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관상도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일관되는. 그렇지는 않아요. 관상은 기본적으로 그 학문 체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래된 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이다. 그 인류 역사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게 하나가 개인적 불안정성 때문이고 하나가 사회적 집단적 불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사회가 혼란해지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점을 치는 기구를 만들고 공식적인 것도 하게 한다 했던 것이고, 개인적인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인간을 뭐 종교라든가 신앙, 종교, 믿음, 점이든 뭐든 간에
무언가에 의지한다고 해서 그걸 약하다고 보는 거는 틀린 것 같다. 오히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어떤 가치를 노력을 하느냐를 봐야지 그것은 인간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미래에 대한 호기심 또는 자기의 현실적 답답함 때문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자기의 인생이나 운명을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가서 저걸 하고 저기도 가서 이걸 하고 이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거에서 제가 좀 요즘은 물음표가 찍혀요. 그래서 누굴 찾던 좀 신중한 생각으로 진지한 발걸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것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